안녕하세요. 백석문화대학교 안경과학과 박창훈 교수예요. 벌써 이제 5주차 수업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성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 양한시 검사에 있어서 운동성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 쭉 이제 보았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사위 검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사위가 몇 프리즘의 무슨 사위냐, 이제 분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외안근의 어떤 힘들, 바깥쪽의 힘, 안쪽의 힘 등등을 다 재서 PRC, NRC라는 그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과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내안근의 근육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NRA 검사, PRA 검사, 그 이제 상대 조절력 검사를 또 배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기능성 안경을 처방할 때도 이제 이 어떤 스탠다드를 제공을 한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 이제 많이 이제 다 훑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머릿속에 한번 우리 맵을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력장애가 먼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잘 안 보인다,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하면은 안경원이나 안과에 방문을 하죠. 이제 안과에 방문하는 것보다 안경원에 방문하는 케이스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뭐 100명이면 한 70명 이상은 아직도 안경원에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안과학적인 지식들 많이 습득하고 있어야지 안과로 이제 연결시킬 때 간단한 상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알아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안경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레듀얼리한 부분, 점진적으로 어떤 시력이 떨어지는 부분과 레피들리하게 갑자기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 두 개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점진적으로 시력이 좀 저하됐다라고 이제 증상을 말하는 케이스에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해요. 90% 이상은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하고요. 단순 굴절 이상, 근시, 원시, 난시의 케이스가 가장 많죠, 사실. 그리고 이제 조절 이상과 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모체 근육의 수축력, 그 힘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조절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모체 근육이 힘을 잘 못 쓰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뭐 PC, 그리고 이제 뭐 태블릿 PC, 이렇게 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조절력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조절 이상이 오는 케이스도 20, 30대 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노안 같은 경우는 40대 초중반에 이제 발생하는 선모체 근육의 수축력이 떨어지고 해서 내 눈에 디옵터를 못 올리는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도 이제 안경으로 교정 가능합니다. 뭐 돋보기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누진다 초점, 뭐 바이포컬 이중 초점 통해서 이제 교정이 가능하고요. 하여튼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하면 대부분 90% 이상은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경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케이스 중에서도 이제 좀 점진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각막 변성, 뭐 원추 각막 같은 경우는 정말 수년에서 10년 이상 또 봐요. 점차적으로 각막이 조금 이제 그 표면의 그 커버처 자체가 굉장히 좀 스티프하게 바뀌는 경우에요. 이게 점점 스티프하게 바뀌다가 나중에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 조직 자체가 끊어지는 그런 사태까지도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막 이식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있고, 또 이제 수정체의 문제점, 백내장이라든지 수정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뭐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서서히 뭔가 조금 침침하고 조금 덜 보인다 싶은 그런 느낌이 뭐 수년 이제 지속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더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조금 뭐 운전하기도 조금 힘들고 뭔가 좀 많이 원거리 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과 병원 방문하게 되면은 수정체 혼탁이 조금 많이 진행이 됐네요. 백내장 수술해야겠네요. 해서 이제 백내장 수술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개방각 녹내장 같은 경우도 요것도 수년에서부터 진짜 10년, 15년 이상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요거는 또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라는 거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개방각 녹내장 같은 경우는 망막이 병드는 거예요. 망막에 시세포들이 점차 이제 기능을 못하고 점차 이제 망가져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점점 내가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세포가 죽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간에 이제 자각 증상,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방각 녹내장 같은 경우는 별명이 이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요. 유리체 혼탁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뭐 혼탁이 생겨가지고 뭐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조금씩 부유물들이 많아지고 내부에서 조금 눈에 걸리적거리는 어떤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먼지같이 떠다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조금씩. 또 이제 망막이랑 맥락막에서 어떤 조직의 파괴, 조직의 세포들이 죽으면서 이제 그 유리체 안에서 이제 그런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당뇨, 뭐 고혈압 이런 성인병 같은 경우도 서서히 조금씩 이제 눈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 망막, 맥락막, 이제 시신경 요게 문제 생기는 것들도 대다수가 이제 점진적으로 시력을 저해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또 밑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급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지는 케이스를 이제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응급 질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과 영역에서 폐쇄각 녹내장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이고, 사실 6시간 이내, 4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이제 안압이 조정되지 않고 폐쇄각 우각이 막힌 것을 뚫어주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질환.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통증이나 충혈이나 이제 어떤 자각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심하게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시력 떨어지면서 또 증상도 없고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폐쇄각 녹내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증상이 좀 심하다는 거, 각막 외상, 각막염 등의 질환 같은 경우들도 대부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지각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안구 표면이에요. 안구 표면 쪽에 안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각막의 외상이나 각막에 관련된 것들은 금방 통증을 느끼고 또 충혈 사인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물질이 들어간 케이스, 그리고 포도막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포도막염이 이제 전포도막염 얘기하는 거야. 좀 앞쪽에 해당되는 이제 포도막. 그리고 또 시신경염 중에서는 특히 극히 일부 중에 이제 통증과 충혈을 유발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건성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앞 표면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충혈이 이제 좀 심하고요. 건성환이 있어서 이제 눈물의 분포가 각막 표면을 잘 덮어주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은 굉장히 눈이 시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고 이제 통증이나 충혈이 없는 것 중에서 이제 질환들 보면은 망막 박리, 뭐 망막의 부종, 망막의 출혈, 그래서 혈관 내에 이제 진짜 피가 이제 나오는 것들, 밖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유리체 출혈, 그리고 뇌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통증이나 충혈이 없으면서도 좀 급작스럽게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케이스들. 아셨죠? 그래,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력이 양호하나 이제 시생활에 어떤 이제 질적인 부분들, 불편감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본 거는 시력이 진짜 저하되는 거. 하지만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시력이 양호하나
어떤 불편감이 있고 조금 피로감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안경원에 방문해서 안과적인 어떤 문진 자각 증상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굴자 검사를 해서 완교정까지 했어요. 완교정까지 했는데 이제 그 불편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더 찾아내고자 할 때에 찾아내고자 할 때에 이제 사위 검사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사위 검사를 시행을 해서 사위 검사에서 어떤 이상 사인이 이제 보인다, 없다. 일단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되고 사위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그래서 사위도가 낮거나 정상인데 자극 증상이 있으면은 이거는 외안근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제 내안근의 어떤 그 밸런스가 좀 더 깨져 있나, 아니면 힘을 좀 못 주는 눈인가. 그래서 조절력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그 어떤 그 사회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밑에 보는 것처럼 원거리하고 원거리 외사위, 원거리 내사위 이렇게 이제 분류해 나가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케이스고요. 사위 검사에 있어가지고 원거리에서 이제 외사위가 보인다 그런다 그러면은 PRC 검사, NRC 검사를 또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거리 외사위를 보이게 되면 PRC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AC per AB 조절성 폭주비를 또 구해요. 그리고 원근간 사위도를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사위는 외사위인데 계산을 많이 하는 계산 과다형이다. 이 사람은 외사위는 외사위인데 특별히 이제 그렇진 않고 원근 간의 어떤 차이는 없고 그냥 기본 외사위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폭주 부족형 외사위구나. 폭주를 잘 못하는 케이스의 외사위구나. 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거리에서 만약에 내사위가 낮다 그러면은 NRC가 보통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AC per AB로 또 평가를 하고 원근에서 사위도 검사를 해요. 그래서 계산을 잘 못하는 내사위구나. 폭주를 과다하게 해서 하는 그런 내사이구나. 특별한 그런 특징은 없는데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기본형 내사이구나. 이렇게 또 분류를 합니다. 자, 외사이안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요런 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국가고시 시험에서 보면은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들이 객관식으로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필기 시험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텍스트를 좀 정리를 하고 외워야 되는 부분 좀 외우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이해하고 계속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편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한번 정리가 싹 다 끝나고 나면 한번 이제 문제 위주로 해서 또 풀이 또 들어가니까 하여튼 우리 이제 이 굴절 이상 양한시 이 파트에서는 내가 충분히 이제 문제 많이 접하고 이론들 많이 정리하고 나면은 사실 틀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문제풀이는 좀 뒤에서 이제 하기로 하고, 자, 외사이안의 특성 볼게요. 근시안에서 저교정이 도움될 수 있다, 과교정이 도움될 수 있다. AC per AB가 충분할 때. 자, 여기서 보면은 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근시안에서 같은 경우는 근시안에서는 여러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유인물 출력해서 본인들께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필기도 할 게 있으면 필기하시고, 그리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체크하면서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시안 같은 경우는 AC per AB 조절성 폭주비가 충분하다고 하면 어떤가요? 조금 과교정하는 것 자체가 외사이안의 그 사위도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제 과교정이 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정 프리즘 방향은 지금도 이거 헷갈리는 부분은 없겠죠. 우리 쉐어드 기준 계속 공부하면서 쭉 봤으니까. 교정 프리즘 방향은 외사위 같은 경우는 원래 눈이 지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계속해서 이제 폭주하면서 안쪽으로 계속 이동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인프리즘이 들어와서 그
그 폭주하는 이 이동해주는 이 힘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정 프리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인 방향이 돼야 된다가 이제 맞는 거고요. 훈련 프리즘 방향은 그 반대예요. 반대로 베이스 아웃을 넣어서 베이스 아웃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이스 아웃을 넣게 되면 눈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폭주하는 방향으로. 그거에 반해서 내가 이제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이제 자극을 주면서 외사의 안이 훈련하게끔 하는 프리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아웃 방향이고요. 눈 피곤증은 내사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답을 한번 맞춰봐요. 어떻게 될까? 외사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교 오셔서 실습 그 조별로 해서 실습조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검사해보고 이렇게 그 이제 실습 진행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외사위예요. 열에 한 9명, 8명은 외사위로 나오는데 특별히 뭐 증상이 심각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냥 살아요. 눈 피곤증이 다소 경하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실제로 프리즘 처방했을 때도 효과가 좀 미미하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제 내사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피곤증이 굉장히 좀 심하고 그리고 실제 프리즘 처방했을 때 효과가 좀 큰 편이고요. 프리즘 양공식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나갈 때는 보통 쉐어드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사위의 이제 처방에 있어서는 렌즈 교정을 도수하는 게 이제 먼저 고려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 훈련, 뭐 프리즘 가이법이 이제 효과가 좋다. 굳이 따지자면은 뭐 여기 다 이제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것인데 1번, 2번, 3번 이 순위로 나누면은 렌즈 교정 도수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1번. 그 다음에 이제 시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즘 가이법.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